실록 3권 문정즉위년 9월 8일 기유 5번째 기사 1450년 명경태 1년 의정부에서 각색 군사의 월봉을 기한 안에 지급토록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장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각색 군사의 월봉을 광흥창에서 제때에 맞춰 지급하지 않으므로 번하에 이르기까지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잠은 많게 되니 청컨대 녹과의 예에 의하여 그 날짜의 기한을 정하고는 이유도 없으면서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는 사람은 병조에 아리도록 하고 본창의 관원이 다시 계문하여 죄를 과하게 하여 초일에는 의흥 충좌의 갑사 250명, 방패군 250명, 섬 60, 100명, 중군 건장 80명, 합계 680명에게 지급하고 이일에는 웅무, 충무의 갑사 250명, 방패군 250명, 섬 60, 100명, 우군 건장 60명, 합계 660명에게 지급하고 3일에는 용량, 용기의 갑사 250명, 방패군 250명, 섬 60, 100명, 우군 건장 60명, 합계 660명에게 지급하고 4일에는 용무, 용분의 갑사 250명, 방패군 250명, 중군 총토이 360명, 합계 860명에게 지급하고 5일에는 호익, 호분의 갑사 250명, 방패군 250명, 섬 60, 100명, 좌군 총통이 267명, 합계 867명에게 지급하고 6일에는 호용, 호화의 갑사 250명, 방패군 250명, 섬 60, 100명, 총통이 266명, 합계 866명에게 지급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번하는 하번을 말하며 섬 60은 조선시대 자비군의 하나인데 섭대장 20인과 섭대부 40인의 60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섬 60이라고 한다. 문정실록 3권 문정즉위년 9월 8일 기유 6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부덕목 공납의 폐단을 아뢰어 시정토록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장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속호전의 곡물 대납 금지조에 이르기를 경기 충청 황해 등 3도의 각 고을의 부덕목, 광판목, 정탕 등류의 물품을 백성들에게 대납하도록 청하는 수령이 적당히 대가를 거두어 친히 감독하여 면대해주고 이를 어긴 사람은 논제한다고 했는데 법을 제정한 것이 이 같은데도 대가를 징수한 수량을 일찍이 상세히 정하지 아니했으니 그런 까닭으로 무식한 무리들이 간사를 맡은 것을 빙자하고 졸라게 행행하면서 여리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고는 여러가지 수단으로 침품하는데 대납하는 가격은 임의대로 증가하여 많아졌는데도 각 고을의 수령들은 또한 한때의 사이로서 써버리고서는 살피지 않으므로 비난한 백성들은 zek산을 다 팔게 되어 그 일로 인하여 직업을 잃게 되었습니다. 참컨대 그 징수하는 대가를 정하되 탄 1석에 대하여 쓰는 풍년에는 쌀 10두로 하고 흉년에는 쌀 7두로 하며 대부덕목 1조에 대해서는 풍년에는 쌀 30두로 하며 흉년에는 22두로 하며 중부등목의 제1조에 대하여서는 풍년에는 쌀 24두 5승으로 하고 흉년에는 17두로 하며 소부등목 1조에 대해서는 풍년에는 쌀 19두로 하고 흉년에는 12두로 하며 토목 1파에 대해서는 풍년에는 쌀 10두로 하고 흉년에는 쌀 7두로 하며 경태 원년의 수교에 의거하여 그 고을의 수령들로 하여금 친히 감독 수납하되 다른 예의에 의하여 배로 운반해서 간사승에게 전해주도록 하고 만약 법을 벗어나서 대납하는 사람이 있으면 뒤따라 즉시 금지하고
취획하여 지나치게 징수한 대가의 쌀은 각기 그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고 실정을 알고도 금지시키지 않은 수령은 취획하여 죄를 과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부등목은 토목공사에 쓰는 모진 큰 제목인데 문정실록 2권을 보면 제목 가운데 큰 것을 부등이라 한다 하였다. 부등 방목을 말하며 광팡목은 토목공사에 쓰이는 폭이 넓은 판자나무를 말하며 토목은 기와를 굽는 데 사용하던 잡목의 땔감인데 중종실록 11권을 보면 불을 뗄 때 소용되는 잡목으로서 짧게 자른 것을 시 속에서는 토목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경태 원년은 1450년 세종 32년을 말한다. 문정실록 3권 문정초기년 9월 8일 기유 7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장수가 될 만한 사람들의 무략을 시험토로 가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장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이보다 먼저 수교에는 갑사 별십이 중의위 내금이 훈련관과 성중 예마 등으로 하여금 각기 동반서반의 오품이여 간원으로서 무예와 이제가 겸비한 사람과 기사든지 혹은 보사에서 여러 사람들보다 특별히 뛰어난 사람 3명을 청구하여 의정부와 여러 조의 판서와 3군 도진누가 함께 시험하여 무릇 무신의 자리에 결혼이 있으면 빙고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지금 청구된 사람을 살펴본다면 대개 모두 체구가 작고 무예가 용렬한 편이며 그 중에서 조금 우수한 사람이 수십여 명이 있지만 또한 위급한 경우에 소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청가는 사람이 양계에 방수하는 군사를 예사로 보고서 대개 무죄의 용렬한 사람으로서 청가하게 되고 청거를 당한 사람들도 또한 변방 먼 곳의 방수를 염려하여 그 시험을 볼 적에는 그 재주를 다 보이지 않으니 지금부터는 매 사람마다 천망하는 것은 없애고 진무서 훈련관 12사 각 위의 절제사들이 합사해서 함께 의논하여 당상관을 제외하고 시직 산직의 3품 이하의 성중관과 백신에 이르기까지 무략이 특별히 뛰어나서 능히 장수가 될 만한 사람은 다소에 구애하지 말고 전망하여 계문하며 병조에 내려서 의정부의 여러 조의 판서 이상과 도진무 훈련관 제조가 함께 시험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3권 문정초기년 9월 9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두 사신과 두 목의 유의 일습식을 하사하다. 문정실록 3권 문정초기년 9월 9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사신을 청하여 사정전에서 연애를 베풀고 공시와 동계를 하사하다. 도승지 이계정과 부윤 김하를 보내어 두 사신을 청하여 사정전에서 잔치를 베풀고는 각기 공시와 동계를 선사하니 윤봉이 사자 용호 추후를 그린 족자 각 일척을 바쳤다. 추후는 태평스러운 시대에 나타난다고 하는 신령스러운 동물이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저기년 9월 9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수령들의 포편 평제를 개정토록 아랬으나 허락하지 아니하다. 전취는 현명한 사람과 현명하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여 출척에 빙고하여 권성징악을 보이게 하니 관계된 바가 지극히 중요합니다. 지금 봄, 여름철의 고적에 각도의 수령들이 대개 최에 있게 되지만 그러나 혹은 전이 없는 자가 있어서 십상초천의 법을 제정한 뒤부터 사람들이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품고는 연주를 타서 청탁하기를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므로 감사도 또한 인정에 빠져서 성적의 고화가 적중함을 잃었습니다. 일이 사유 이전에 있어서 비록 탄핵할 수는 없지만 포편의 등재는 모두 개정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출척은 무능한 사람 물리치고 유능한 사람을 등용함이며 고적은 관리의 성적을 평점함이며 추에는 도목정사에서 관리의 근무하는 성적을 고과한 것이 상등에 속한 것을 말하며 저는 도목공사에서 관리의 근무 성적이 하등에 속한 것을 말한다. 십상초천은 십상초천법인데 관리의 근무 성적을 고과해야 할 때 전초에 걸쳐 상등에 하고 있고 하등의 취직이 전혀 없을 때 작업을 뛰어올려 천직시키던 법이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인년 9월 10일 신해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적제사 이징옥이 하직하자 궁시를 하사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궁시를 하사하였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인년 9월 10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사신에게 잔거리를 내려주다. 환자 김연에게 명하였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인년 9월 10일 신해 세 번째 기사 이견기, 박연, 김의지, 연경, 헌울, 이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견기를 의정부 우참찬으로 박연, 김의지, 연경을 모두 중추원 부사로 삼고 헌울, 이언을 모두 사헌부 장령을 겸무하게 하고 김종순, 권효량, 김보지, 이명민을 모두 사헌부 지평을 겸무하게 하였다. 조정의 의논이 장차 행대를 여러 도에 보내어 수령의 탐호하고 불법한 것을 염찰하려고 하였으나 감찰이 모두 신진으로서 사무의 경험이 없으므로 이에 의정부와 이조에 명하여 조사 중에 명망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행대의 정책을 겸무시켜 보내도록 하게 되었으므로 이 재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는 마침내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 명민은 탐호하고 덕행이 없으며 다만 토목의 사무만 알 따름이었으며 김보지도 또한 엄탕 방종하여 행금이 없어서 충청도 도사가 되어 국상의 졸곡 전에 청주의 기생을 지나치게 사랑했으며 또 청렴하지 못하다는 비난이 있었는데 이때 와서 대관에 임명하니 무사람의 평판이 크게 놀랍게 여겼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인년 9월 10일 신해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문과 초장은 오경과 사수에서 출제하도록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장에 의가히 아뢰기를 지금 경오년의 문과 초장에 잠정적으로 제수를 시험보되 예전부터 내려온 관례에 따라 오경의 경위에 두 문제를 내고 사서의 의의에 한 문제를 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경오년은 1450년 문중적인년이다. 문정실록 3권 문중적인년 9월 1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문윤봉이 아우 윤중부의 집에 가자 궁중 술을 내려 위로하다. 환자 엄자치에게 명하여 내온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인년 9월 11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성질사인 통사 손수산이 정통 황제의 조서를 가지고 돌아오다. 정통 황제가 북로에서 돌아와 천하를 사유한 조서여다. 임금이 매우 기뻐하여 즉시 도성지 이계정과 환자 김연 등으로 하여금 사신에게 가서 말하게 하니 윤봉이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더니 지금 이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정성도 또한 말하기를 매우 기쁜 일입니다 하였지만 그러나 놀란 듯이 기뻐하는 형상은 없었다. 정통 황제는 영종이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인년 9월 11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평안북도 연변에 복무하는 남도 수병들의 혁파를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장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평안북도 연변의 땅은 도로가 험하고 멀어서 남도의 군사가 번을 나누어 가서 변방을 지키게 되면 사람과 말이 피곤하여 죽으니 이로 인하여 민호가 날로 더욱 유망하게 되므로 마땅히 폐단을 계획할 수 있는 계책을 시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훈두보는 여연에서 거리가 멀지 않으니 만호를 혁파하여 농사철에는 여연의 군관으로서 무략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호하게 할 것이며 남도의 수병은 없애게 하고 겨울철이면 업성에 입보하도록 할 것이며 벽동 소파 구자는 땅이 좁고 사람이 드물게 살며 또 이미 행성을 축조하였으니 만호를 혁파할 것이며 벽동 군관으로 무략이 있는 사람을 시켜서 수호하도록 하고 성 밖의 토지를 경작하는 것을 금지시켜서 남도의 수병은 없애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인년 9월 1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중앙과 지방을 사유하는 교세의 내용
임금이 태상 황제가 북경에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중국의 대구를 바라보며 할애를 행하였다. 마침내 교서가를 반포하여 중앙과 지방을 사유하였는데 그 교서에 이르기를 북쪽 오랑캐가 환란을 일으켜 난녀가 파월하였으니 신민이 통분한 지가 시일이 지났다. 황제의 위령이 먼 곳까지 떨치어 노구가 순종을 표시하여 대가가 돌아오니 사해가 다같이 경축하였다. 지금 경태 5원년 9월 11일에 통사 손수산이 황제가 기록한 조서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조서에 이르기를 짐이 선제 상체의 유업을 받들었는데 마침 국가 중변의 운수를 만나 원통하게도 기물을 권행들에게 제멋대로 행세하게 맡겨 대형을 노정에 빠지게 하였더니 천지 조정의 권우가 융성하심을 힘입어 모후와 신민의 부탁이 중대하여 짐에게 대비를 맡게 하고 큰 계획을 계승하게 하여 인심을 위안시키며 종사를 받들게 하였다. 비록 신기는 보존할 수 있었지만 왕읍에 간난이 많았음을 어찌하겠는가. 이로가 안으로 침범하고 만묘가 밖에서 소란을 일으킴으로 바야흐로 크게 군사를 일으킬 계획을 세웠더니 갑자기 널리 알게 되어 영로가 마음이 변하고 번현이 두려워하여 복종하게 되었다. 이내 금년 7월 1일로는 그 친신 한 사람을 보내어 대궐에 나와서 조공하고 강화하기를 굳이 청한 것이 두세 번에 이르기까지 하여 후회하는 것이 그래 나타나고 정성이 얼굴에 넘쳤으므로 마지 못하여 화친을 하고 황금과 비단을 후하게 주고 사신을 뽑아 함께 가게 했으니 덕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고 지승은 포학을 감화시킬 수 있었다. 8월 16일에 그 태사 야슨이 과연 500여 명의 기병을 보내어 대형을 봉송하여서 북경으로 돌아오게 하니 신선은 서로 즐거워하고 궁정에서는 서로 경축하였다. 그러나 짐이 즉위한 초기에 이미 일찍이 천지와 종사에 삼가고하고 대형의 존호를 올려 태상 황제라 했으니 예절은 융승하여 변함이 없으며 의는 마땅히 낮은 지위로서 존호를 받아야만 할 것이니 비록 원수를 갚는 사사로움은 보지 못했지만 우선 인륜을 후하게 하는 은혜는 조금이나마 이루게 된 것이다. 이에 언전을 일컬어 널리 시민들에게 미치게 하니 있는 바 관휼한 사인은 종목별로 뒤에 열간다 하였다. 치욕을 싯대 위력으로서 하지 않고 언덕으로서 하는 것은 진실로 종사의 신령에 힘입음이 있는 것이며 백성을 슬고롭게 하지 않고 편안히 하는 것은 뜻이 국가의 복을 다하는 데 있다. 생각하건대 큰 경사는 먼 지방이나 가까운 곳이라 하여 간격이 있는 것이 아니니 마땅히 황제의 마음을 본받아서 관대한 법조를 반포해야 할 것이다. 지금 9월 12일 먼동이 터기 이전에 모반 대영 모반과 자손이 조부모와 부모를 모살했거나 구매한 것, 처첩이 남편을 모살한 것, 노비가 주인을 모살한 것, 고독 연매가 다만 강도를 범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이 되었거나 결정이 되지 않았거나 모두 이를 유죄하는데 감히 유지 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운하는 사람과 해당되는 거주로서 처벌할 것이다. 하늘과 사람이 현모하여 이미 비상한 경사가 있게 되고 우레와 비가 해괴를 만들어 이에 막대한 은혜를 미치게 한다 하였다. 문정실록 3급 문정적인은 9월 12일 개척 두 번째 기사 연대를 행하고 경륜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3급 문정적인은 9월 12일 개척 세 번째 기사 서울과 여방에서 범죄하고 입거하는 자는 박천 이북 의주 이남에 거주하게 하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지금부터는 서울과 외방에서 범죄하고 입거하는 사람은 함길도는 제외하고 평안도의 인물이 번성한 곳에 한해서 모두 박천 이북과 의주 이남의 각 고을에 이주시키게 하라 하였다.
문중실록 3권 문중주기년 9월 13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다. 문중실록 3권 문중주기년 9월 13일 갑인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조전 절제사 강순이 하직하고 평안도 변방 수비를 아래다. 임금이 인견하였다. 강순이 아래기를 본도는 적을 받는 첫머리이며 또 군인은 수요가 적으니 얼음이 얼 때가 더욱 염려스럽습니다. 본도의 자제들로서 서울에 수비하는 사람은 모두 평안도에 들여보내어 변방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뜻도 또한 그러하였다. 무릇 방어하는 준비와 군사를 훈련시키는 일은 항시 거듭 힘쓰게 하고 혹시 조금이라도 태만해서는 안 된다. 또 북쪽 지방은 바야흐로 날씨가 추우니 그대들이 추위를 무릅쓰고 변방을 지키는 것을 매우 염려한다. 모름지기 토시를 만들어 군사들로 하여금 들어가 거처하도록 해서 동성에 이르지 말게 하라 하였다. 문중실록 3권 문중주기년 9월 13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최항, 홍원용, 김진, 권효량, 구인문, 김효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항을 사관원 우사관 대부로, 홍원용을 지사관원 사로, 김진을 지좌 헌납으로, 권효량을 우헌납으로, 구인문을 좌정원으로, 김효급을 우정원으로 삼았다. 이보다 먼저 사관 이보정과 김구 등이 당선군 홍해의 아들의 고신에 서명하지 않으니 홍해가 임금에게 아뢰어 마침내 다 좌천시키고 최항 등으로 이를 대체하기 시켰는데 구인문이 얼마 아니다가 어버이가 늙은 이후로서 사직하고 돌아가니 그때의 평판이 이를 칭찬하였다. 임금이 저기하여서 집현전의 유사들을 많이 임용하여 관계를 승진시켜 대간에 보혈시키니 조정과 민간에서는 장차 희망이 있으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진술한 것이 모두 세쇠하고 진술할 만한 것은 말하지 않으니 사림들은 실망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이날의 장령과 지평을 경무시키는 것을 그만두게 하고 본직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문중실록 3권 문중주기년 9월 14일 음료 첫 번째 기사 정통 황제가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연회를 베풀고 사신에게 찬구를 내리다. 태평간에 거둥하여 연회를 베풀어서 사신을 위로하고 궁전에 돌아와서 내수 김충에게 명하여도 사신에게 찬구를 주게 하였다. 문중실록 3권 문중주기년 9월 14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활 쏘는 사람들이 술과 고기를 마시고 먹는 것을 허락하도록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장이 의가에 아뢰기를 지금 양계에서 경보가 있어 군무가 바야흐로 바쁘니 공사간에 활쏘기를 익히는 일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도성의 안팎에서 5, 6인 이상이 사사를 모여서 활쏘기를 익히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은 헌사에서 의뢰에 모여서 술 마시는 이로서 주액하니 그런 고로 대소 인원이 자유롭게 활쏘는 것을 익히지 못하고 있으니 군국의 군사들을 훈련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청근데 지금부터 연회를 베풀지 않고 다만 술과 고기를 가지고 와서 마시고 활쏘는 사람은 범죄시키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중실록 3권 문중주기년 9월 1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석성현감 김양경이 하직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수령의 임무는 경관에 비할 것이 아니라 한고의 사물을 마음대로 처리하게 되는 것이니 그대가 가서 삼가서 하라 하였다. 문중실록 3권 문중주기년 9월 15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좌승지 정희안이 사신을 문안하자 윤봉이 자신의 노비 추세에 관하여 말하다. 주상의 연덕을 후하게 받아서 이미 술에 취하고 배가 불렀습니다 했다. 윤봉이 말하기를 전에는 너무 취하여 김숙리의 노비를 판결해주는 일을 함부로 아뢰었으니 실현한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하니 정희안이 말하기를
노비의 송사를 판결하는 것은 본국의 상사로 행하는 공무인데 대인이 아뢰미 무슨 실수가 있겠습니까? 하고는 이내 면천 노비의 추세 수목을 가지고 윤봉에게 보여주니 윤봉은 말하기를 지금 만약 출세하지 않는다면 후일에는 하기가 어려울 것인데 지금 출세하게 되었으니 기뻐서 감격해 마지 않습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이대의 아내와 더불어 서로 송사는 노비는 어찌 되었겠습니까 하니 정의안이 말하기를 주장관으로 하여금 사리를 분변하여 명백히 처리하도록 하였지만 현재 판결이 나지 않았을 뿐이다. 하고는 이내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였다. 윤봉이 말하기를 태종, 정통, 금상, 황제는 모두 술을 잘 마시지 못했지만 홍희, 선덕, 황제는 모두 술을 잘 마셨습니다. 선덕은 술에 반쯤 취하면 문득 술 먹은 기세를 부리고 술에 몹시 취하면 화기가 얼굴에 가득하면서 형제처럼 서로 친하게 됩니다. 정통 황제께서 연소하였을 때 내가 한 잔 술을 올렸더니 날빛이 붉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취함으로 마음속으로 실상 황공하게 여겼는데 후에 저기 해서는 노로의 말을 듣지 않고 마침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또 요자를 얻어 심심풀이를 하려고 한다고 함으로 정의안이 돌아와서 아뢰니 명하여 셈에 1년을 쓰게 하였다. 또 의금부로 하여금 김승리의 노비를 분간하게 하였다. 요자는 세매를 말한다. 문정실록 3권 문정주기년 9월 15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적성으로 돌아가려는 정선이 하직하자 공시와 동계를 하사하다. 임금께서 사정전에 마자들의 술자리를 베풀고 이내 공시와 동계를 주었다. 문정실록 3권 문정주기년 9월 15일 병진 네 번째 기사 대마주 종성홍이 귀득전에 향을 오리자 의복을 하사하다. 종성홍이 영산 등 사민을 보내어 휘득전에 향을 올리니 의복을 하사하였다. 문정실록 3권 문정주기년 9월 15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중국에 입주하여 전사한 화자 등의 부모에게 호의 요역을 면제해주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중국에 입주하여 전사한 화자인 지평의 최진력, 공주의 유득, 정령의 김봉, 봉산의 장봉, 영천의 이종 등의 부모에게 모두 그 호의 요역을 면제해주고 만약 부모가 없으면 동복 형제 중의 우두머리가 된 일에는 호의 요역을 면제해주라 하였다. 화자는 거시한 남자아이다. 문정실록 3권 문정주기년 9월 17일 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휘득전에 나아가 상식을 올리다. 문정실록 3권 문정주기년 9월 17일 무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3권 문정주기년 9월 17일 무 세 번째 기사 적성으로 돌아가는 정선에게 전별련을 베풀어주다. 윤봉이 보재원에서 전송하였다. 임금께서 예조로 하여금 전별련을 베풀게 하고 좌승지 정의안이 선언을 가지고 왔을 위로하였다. 윤봉이 하사한 재택에 돌아오니 내수 엄자치에게 명하여 선언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문정실록 3권 문정주기년 9월 17일 무 네 번째 기사 임금이 서현정에 나아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자 간신히 이를 만류하다. 임금이 서현정에 나아가 활쏘기를 구경하고는 맞은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모두 궁시를 하사하였다. 이로부터 혹은 경례로 아래에 나아가기도 하고 혹은 서현정에 나아가기도 하면서 거의 비는 날이 없었다. 간신히 말하기를 지금 이제 상중에 계시는데 마당에 친히 납시어 활쏘기를 구경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고 또 윤대에서도 또한 이를 말리는 사람이 있었으나 모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문정실록 3권 문정주기년 9월 17일 무 다섯 번째 기사 왕세자가 처음으로 서연을 열다. 유정원과 이극감으로 세자의 시약을 삼다. 왕세자가 비로소 세연을 열어 사부 빈객과 더불어 상회례를 행하고 사부인 하연 좌빈객 정갑선 우빈객 권맹손 좌부빈객 허호 우부빈객 이선재 좌보덕 신석조 우보덕 노숙동
좌필선 이석경, 우필선 김예몽, 좌모낙 이계, 우모낙 양승지, 좌사경 유성원, 우사경 이극감, 좌정자 서강, 우정자 최선복 등이 앞에 나아가 소학을 강론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내가 동궁에 있을 적에는 박중님과 최마리가 시하게 되었으니 지금도 이 예에 의하여 서연관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선발하도록 하라 하였더니 승지들이 서연 당상관으로 하여금 이를 선별하도록 청하였다. 이에 하연, 정갑선, 허우 등이 유승훈과 이극감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두 사람 모두 신진으로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고는 의정부에 명하여 경영관과 서연관을 구애하지 말고 다시 의망하여 아뢰게 하였다. 이에 노숙동, 김여몽, 유승원, 이극감을 의망하여 아뢰므로 임금이 마침내 유승원과 이극감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에 명령하기를 이제 그대들은 세자의 시학으로 삼아 세자에게는 붕의 예제로서 대하도록 할 것이니 그대들도 또한 붕의처럼 대하여서 두려워하거나 길을 펴지 못해 할 말도 다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 경세의 어리와 고금의 격언에 있어서는 조용히 부드럽고 자세하게 설명하여 깨닫는 바가 있도록 하라 하고는 이어서 날마다 들어가서 시강하도록 명하였다. 의망은 상품 이상의 당상관을 임명할 때 이조와 병조에서 세 사람이 후보자를 추천하던 일이다. 비의라고 한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인년 9월 17일 무언 6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이영구가 대자원 불사의 잘못과 서연에서 빈객이 진강하기를 청하다. 신등이 지금 듣건대 대자함에서 부처를 공양하고 전일에도 불사를 이루고는 지금 또 크게 벌인다고 하니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또 김자홍이 북경으로 가면서 자산의 관노를 거느리고 가려고 했지만 관노는 본래 그 맡은 여기에 있으니 마땅히 거느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또 오늘 비로소 서연을 열었는데 다만 낭청으로 하여금 진강하게 하니 대체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빈객으로 하여금 진강하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저를 창건하고 불상을 만들면서 불사를 이루지 않은 것이 옳겠는가? 내가 크게 벌리고 싶지만은 다만 사신이 온 일로 인하여 실행하지 못했을 뿐이다. 김자홍이 관노를 거느리고 가는 것은 비록 관노가 맡은 여기에 있다고 하지만은 대신에 지금 만리의 길을 떠나면서 이러한 조그만 청이 있는데 어찌 감이 다르지 않겠는가? 서연에서는 군으로서 강설을 하게 되니 빈객이 아는 바가 아니며 또 나이 많은 신하들을 수고시킬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이 영구가 다시 아뢰기를 김자홍이 어찌 한 명의 노복을 거느리고 갈 만한 처지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관노는 이미 반당도 아니며 또 조긴도 아닌데 거느리고 가려고 하니 진실 옳지 못한 일입니다. 빈객 등은 비록 그분을 모르지만 지금 시초를 바로잡아야 할 초기에 낭청으로 하여금 진강하게 하는 것은 미안하며 지금 사신을 지대하는 일이 번잡한데 이러한 불사를 베푸는 것은 그것이 옳은가를 알지 못하겠으니 아직 정지시키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구구는 우리나라의 음운을 말하며 반당은 왕자, 공신이나 당상관의 문무신료들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데리고 다니던 수족인 그 녹은 나라에서 주었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인년 9월 17일 무언 7번째 기사 대자함의 극락전이 완공되다. 극도로 사치하고 화려하여 검벽이 햇볕에 번쩍거렸다. 이때 와서 도량을 크게 베푸니 수양 이하의 대군과 여러분들이 그곳에 갔다. 검벽은 단청을 말한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인년 9월 17일 무언 8번째 기사 판중추 원사 한화의 아내 홍씨에게 부의를 하사하다. 쌀콩합계 20석 종이 100건 관곽 석회를 부의로 내렸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인년 9월 18일 김이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연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인년 9월 18일 김이 두번째 기사 지평 이영구가 예빈씨 주부 나홍부의 고신과 장물을 빼앗도록 청하다.
지난번에 예빈씨 주부 나홍부가 사신을 지대하는 물품을 함부로 사용하였으므로 본부로 하여금 고신을 수탈하고 주의하도록 했는데 지금 대사를 만나 고신을 돌려주고 다시 주문하지 말라고 명하셨지만 신등이 그 문서를 조사해보니 훔쳐서 사용한 물건이 자모 많은데 지금 만약 고신을 돌려주고 주문하지 않는다면 무리들을 장차 무엇으로 징벌하겠습니까? 그 장물을 징수하고 고신을 도로 빼앗기를 청합니다. 또 역학인을 3등급으로 나누어서 상등은 통사로, 중등은 안물과 안마로, 하등은 타각부로 임명해 보낼 것을 벌써 법으로 정했는데 지금 북경으로 가는 종사관들은 하등을 올려서 안물로 임명하기도 하고 중등을 올려서 통사로 삼는 일도 있으니 법을 제정한 뜻에 어긋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보인을 호송하는 서울 군사 18인에게 평안도에 머물러 연변의 각 고을을 방수하다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요동에 가서 맞이하도록 명하였는데 신등이 생각해 보니 중국에는 저기 성식이 이미 평온해졌고 본국 사신이 내왕하는데도 또한 길을 막힌 일이 없는데 평안도처럼 피폐한 도로 이 무리들을 접대하게 한다면 그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니 기다리지 말고 서울로 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나홍부는 다시 주문하여 고신을 도로 빼앗지 말고 역학인을 임명해 정하는 일은 비록 이 같은 법은 제정하였지만 그늘에 북경으로 가는 사람은 많은데 역학인은 적은 까닭으로 이같이 임명해 보내는 것뿐이다. 그러나 승정원으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게 하겠다. 호송한 군사는 이미 저쪽에 도착하였으니 어찌 뒤쫓아가서 돌아오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 타각부는 외국에 왕래하는 사신일행의 모든 물건을 지키는 일을 맡은 관원이다. 문정실록 3권 문정특위년 9월 18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윤봉에게 찬구를 하사하다. 문정실록 3권 문정특위년 9월 18일 김이 네 번째 기사 이조판서 권맹손이 전추의 엄격한 적용을 아뢰자 이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다. 처음에 이조판서 권맹손이 아뢰기를 여러 도의 관찰사와 각사의 제조들이 구습을 그대로 따라 행함으로 전체가 엄하지 못하여 시위 소찬하면서 관직에 있는 사람이 매우 많게 되니 청컨대 출적을 크게 밝혀서 선비의 기풍을 권장하게 하소서 했는데 이때 와서 임금이 도승지 이계전을 인견하고 이를 의논하게 하니 이계전이 아뢰기를 지금 순자의 법을 행하니 현명한 사람과 우매한 사람이 같이 침체하게 됩니다. 만약 대신과 더불어 그 현명함과 우매함을 의논함에 있어 과연 현명하다면 상례에 구애받지 말고 진용하여 승진시킨다면 사람들이 모두 분묘하여 착한 일 하는 데 힘쓸 것이며 과연 우매하다면 폄직하여 물리친다면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악한 일 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니 인재를 임용하면 순자의 법만 한갓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에 의정부에 교지를 내리기를 어질고도 재간 있는 사람이 임용된다면 백성이 편안할 수가 있는데 유사에서 순자의 법만 굳이 지킨다면 어진 사람이 있더라도 침체함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의정부와 이조와 병조, 참판 이상과 이방, 병방, 승지 등은 서울 지방의 관리와 로 현명함과 우매함을 의논하여 승진할 사람과 물리칠 사람을 아뢰어라 하니 이에 영의전, 하연, 좌찬성, 김종서, 우찬성, 정분, 좌첨찬, 정갑손, 이조판서, 권맹손, 병조판서, 민신, 참판, 조수량, 도승지, 이계전, 자보승지, 김문기 등이 의정부에 모여 의논하였다. 경관인, 민공, 박중순, 손, 노숙동, 권자공, 강민경, 신숙주, 하위지, 김순, 강희안, 박원형, 김수, 설정신과 외관인, 이예선, 유규, 박쟁, 조어, 이호선, 김을손, 정유용, 윤초봉, 김약회, 조수문, 박연세, 박유성 등 24인을 승직시킬만 하다고 의논하고 판내자 시사
이효례, 반예빈, 시사, 구차승은 모두 세로안이 한사의 장관이 될 수 없으며 반재용 감사 신규는 처신이 게으르고 또 능히 아랫사람을 통솔하지도 못하여 매양 하관에게 능욕을 당하였으며 군자감 정 당구행은 나이 만 70세가 되었으며 재용감 정 이근은 그전에 수령이 되었을 적에도 청렴하거나 근신하지도 못했는데 지금 본직이 되어서는 또 장관을 능욕했으며 동부 지도령부사 이의경은 형제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였고 재용감 판관 김계는 혼매하여 사무를 능히 처리하지 못했으며 예빈시 직장 이영충은 그전에 풍조창 승이 되었을 적에 관청쌀 20녀석을 훔쳐 사용했고 사제감 직장 이무는 부옹의 관을 열고 검대를 내었으며 부옹의 빈소 곁에 있으면서 거물을 탔고 강화부사 김경은 조세의 징수가 매우 과중하므로 백성이 고통을 감내하지 못했으며 또 시세로 인하여 서울에 왔을 적에는 배로 곡물 2척을 수송했으며 연풍현감 유관은 감사의 임명을 받아 세량의 징수를 감독하면서 각골의 2곡을 마음대로 증보하여 과중하게 수납하여 수량이 3,000녀석에 이르게 되었으며 안동부사 정지담은 관할구역 백성의 말을 사고 검령을 범하여 다른 고을의 공수를 사설의 바치고는 그 대가를 받았으며 또 백성을 다스리는 인민에 적합하지 못하며 단성현감 양금석은 관사를 조성한다고 핑계하고서 민간으로 하여금 부등대목을 바치게 하고 바치지 못한 사람에게는 면포로서 징수하여 모두 함부로 사용했으며 기장현감 윤종수는 첩을 거느리고 부임했고 또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적당하지 못했으며 강흥현감 이종우는 전문을 모시고 북경에 도착하여 주천을 갖춰 의녀를 이의 방으로 가서 그 첩의 동류인 언녀를 접대했으며 임지에 있을 때는 촌민의 탁주를 얻어마셨으며 지평의 군사 인부는 늙어서 정신이 흐리며 지정성 군사 유치지는 인품이 용렬하며 울진현령 박이경은 쇠약하고 용렬하며 덕원부사 조상명은 이미 자손이 있는데도 세가의 손자로서 수양으로 삼아 임소에 거느리고 갔으니 심지가 비루하였으며 지서산 군사 구익수는 술을 마시며 번번이 술 먹은 뒤에 기세를 부리고 또 사무를 처리하지 못했으며 행부정 양수는 전일에 강화에 재임했을 적에 자모 청년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있었으니 무릇 이 21일은 물리칠만하다고 의논하였다. 대호군 신경종은 혼미하여 함부로 추측하니 관리로서는 마땅히 파출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후령군이 부옹이라서 관리로서 파면할 수 없으니 그 관직을 강등시킬 것을 청하기로 하였다. 의논을 마침으로써 써올린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이계등과 김문기 등을 인견하고 묻기를 내가 듣건대 민공은 경상감사가 되었을 때 그 직무를 감내하지 못했다 해서 승진시킬 필요가 없다. 승진시킬 만한 사람 중에 어찌 성상문이 없는가 하니 이계전이 대답하기를 성상문도 또한 쓸모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건일의 동료 박팽년 등이 항농 상소한 적에 성상문은 그 말이 간절함을 꺼려서 핑계를 하고는 참가하지 않았으니 지사의 기풍이 없었으므로 여러 사람의 인원이 이를 그르게 여겼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박팽년의 상서가 잘못된 것이고 성상문이 참가하지 않은 것이 옳은 것이니 어찌 이로서 그르게 여길 수 있겠는가? 이영충의 범죄는 홍심의 말로서 탄핵된 것이 아닌가 하였다. 이계전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사인 검상과 이조 병조의 낭청 중에서 승진할 사람이 없는가? 무슨 까닭으로 도무지 한 사람도 승진시킬 만한 예가 있지 않은가 하니 이계전이 대답하기를 여러 사람이 의논하기를 이 무리들은 이미 정선하여 마땅히 승진할 만한 반열에 있다고 하므로 당상관의 처지로서 낭청을 첨가함이 마음에 미안하게 되어 아울러 기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박쟁조 이호성 박연세와 지대구 군사 이보홈에게 작 1급을 승진시키고 신균, 이근, 김계, 이영충, 이문, 김경, 유관, 정지담, 양금석, 윤종순, 이종운,
인부, 유치지, 박이경, 조상명, 구익수 등을 파면시켰다. 박쟁, 이호성, 박연세는 장차 장수가 될 만한 사람이고 조우는 청렴함으로써 세상에 이름난 사람이었다. 이보흠은 꾸밈새 없이 순박하고 휴식이 없으니 임금이 평소부터 아끼었으므로 승진할 만한 예가 있지 않았는데도 특명으로 승진시켰던 것이다. 오히려 또 유사의 청으로서 파면을 당한 사람은 이효래, 이영선, 홍유강 등 수인이었다. 이영선은 그 전에 예빈시의 관원이 되었을 적에 관청의 장을 훔쳐 사용했으며 홍유강은 그 전에 수령이 되었을 적에 관비를 간통했으며 오히려 평안도 도질제사의 군관이 되어서는 직장 군관 장접과 더불어 도리를 어기고 구타하여 싸웠던 것이다. 또 이조에서 아래기를 의논하기를 대사원 이승선은 지난번 전선을 맡았을 적에 족속을 부여하여 한 여러 군에 나누어 배치하여 토산로를 운반해 와서 내왕이 이때어 끊이지 않았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공물을 바치는 것이라고 비난했으며 또 남의 뇌물을 많이 받았었다. 일찍이 연회를 베풀었는데 자리에 앉은 손 10여인이 각기 소의 혓바닥을 바쳤으니 이것은 곧 10여 마리의 소이고 다른 물건도 이와 같았다. 또 자질들을 가르치기를 건실하지 못하게 하여 모두가 장오를 범하고 있으니 실랑하지 못하게 하여 실랑이 요로를 차지하고 있는데 호리 따위를 어찌 문제하겠는가 하고는 이내 아뢰기를 이승소는 행동이 탐호함으로 헌사의 장관에는 적합하지 못하니 파면시키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오히려 이승선으로서 중추원 사를 제수했는데 아들은 이영선을 가리킨 것이고 조카는 이영충을 가리킨 것이었다. 김문기는 성품이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도당에 모여 의논할 적에 물리칠 만한 사람은 그의 입에서 많이 나왔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반드시 온갖 말로 변명하면서 이기기를 힘써서 옆에 사람이 없는 것 같지 않은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한 사람이 소문으로서 경솔이 진퇴를 삼을 수가 없으니 반드시 자중에 있는 세 사람의 들은 바가 같은 뒤에야 그 거치를 정하도록 할 것이다 하니 김문기는 말하기를 김보지가 길주 판관이 되었을 때 장제를 범하여 법도가 없었다 하고는 따라서 물건의 명칭과 수령까지 말하였다. 김보지의 사람들이 본디 다 모였으니 김문기가 말한 것이 반드시 옳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소문을 들은 것이 사람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리칠 만한 예의에 두지 않으니 김문기는 매우 원망하여 말과 얼굴빛에까지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 당시에 이르기를 승출의 의논이 실상을 얻기가 어려우니 한 번만 시행할 것이고 두 번은 시행할 수 없다 하였다. 12. 소차는 관리가 그 직사를 다하지 못하고 농만 받아먹음을 말하며 순자의 법은 관리를 천전시킬 때 그 작품에 따라서 승진시키는 법인데 그 근무한 횟수에 따라 작품이 승진되면 이에 상응하는 관직을 제수하는 것이다. 승출은 승진시키고 물리치는 것이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인년 9월 18일 김이 5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군자로 저장한 곡식과 의창의 곡식을 서로 바꾸도록 아뢰다. 각 고을에서 군자로 저장한 곡식을 만약 위급한 경우가 있을 때 쓰기가 어려우므로 군국의 계책에 어긋남이 있으니 참컨대 모두 의창의 쌀로서 서로 바꾸어 두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인년 9월 1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조하찬성 김종서가 사신을 의문하니 윤봉이 평안도 방비를 말하다. 윤봉이 말하기를 어째서 평안도에 가지 않습니까? 황제가 돌아오시니 변방에 경비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까? 모름지기 사변이 없을 때 미리 방비해야만 그 검난을 능히 고제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인년 9월 19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연봉이 관반에게 성절 진하에 말을 바칠 필요가 없다고 말하다.
강문보가 무슨 일로서 북경에 갔습니까? 아니 관반이 말하기를 본국에서 사신을 보내어 태상 황제가 돌아오신 일을 할애하는 것인데 강문보가 따라간 것입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태상 황제의 성들에도 또한 진화가 있습니까? 하니 관반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진화하는 박물에 말이 있습니까? 하니 말하기를 있습니다. 하니 윤봉이 말하기를 본국이 태종 황제 때는 검언을 진공했는데 그 후에는 검언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말을 가지고 대체시키기를 정했으니 태상 황제가 돌아오신 이후로서는 진화하는 것은 예절로서 당연하지만 어찌 두 황제의 전일에 진화하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나는 비록 이 일에 관여는 없지만 장차 공헌이 계속되기가 어려울까 염려됩니다. 태상 황제의 앞에 박물을 진언하는 것이 어느 날에 시작한다면 형세가 중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니 어찌 오늘의 말을 바치는 것이 전일의 검언보다 못한 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비록 국사에는 관여하지 않지만은 태상 황제의 절의를 진화하는 일은 내가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산물을 진언하여 정성을 표시할 뿐이지 어찌 말까지 바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맞다. 문정실록 3권 문정주기년 9월 19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수양대군 등이 대자함에서 사리 분신을 베풀기를 청하다. 수양대군 등이 대자함에 있으면서 아뢰기를 청컨대 사리 분신 정근을 베풀게 하소서 하므로 도승지 이계전을 명하여 가게 했더니 사리 분신 수매를 얻어왔다. 사리분신을 위한 정근법석은 즉 기도법인데 사리분신은 부처의 사리가 여러 개로 나뉘는 것인데 불심이 깊은 이가 기도 수행하는 경우 사리가 분신하여 나타난다고 한다. 문정실록 3권 문정주기는 9월 19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조화성지 정의안의 변방의 방비를 아랜 뒤 신영손 김순 등을 시켜 연변 주현의 성틀을 살피게 하다. 우찬성 정분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도채찰사로 삼고 성균관 사이의 김순과 이조정난 신영손을 종사관으로 삼아 연변 주현의 성틀을 살펴서 정하게 하였다. 참에 조화성지 정의안이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야인과 연에 있어 방어가 가장 기묘하고 삼면이 해변이어서 외적이 두렵습니다. 옛날에 송나라 때에도 대신에게 명령하여 서북지방을 나누어 관장하도록 했으며 우리 세종께서도 심도원에 명하여 함길도 순찰사로 삼았고 박곤을 평안도 순문사로 삼았었는데 그 위에 황보인은 평안도 황길도의 도채자사로 삼아 동서 양계의 사무를 오로지 관장시켰더니 변방의 사무가 저기하게 되었으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는 최윤덕에게 명하여 순찰사로 삼았는데 후에는 정흠지로서 이를 대체시켰으며 또 조말생으로서 대체시켰는데 지금은 주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질안이와 안위는 서로 의장하게 되는데 지금 국가가 태평한 지가 시일이 오래되어서 변경이 근심이 없게 되니 하삼도에서는 안이한 데에 익숙해져서 연변의 성보가 혹은 낮고 무너지기도 하며 혹은 축조하지 않은 것이 있기도 하며 또 전함도 수리하지 아니하여 해로의 방어가 이완해졌으니 세종조의 구례에 의거하여 대체를 잘 아는 대신으로 특별히 하삼도의 변방을 방비하는 사무를 오로지 관장하게 하여 그 성과를 책임지게 하소서. 비록 대신이라 하지만 그러나 사체를 알아 조치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니면 다만 백성의 노름만 소비할 뿐입니다. 신이 양계의 옛날 쌓았던 업성을 살펴보니 지금은 쓸모가 없는 물건이 되어 그대로 버리게 된 것이 참 많습니다. 태종조의 성산 노원군 이직은 명상이라 호칭했는데 함길도 도제자사가 되어 길주의 업성과 단천 북청 갑산의 산성을 쌓았으니 지금은 모두 버렸으나 지금은 모두 버렸으니 모름지기 대신 가운데 현명한 사람을 골라 하삼도의 산무를 관장하여 북행을 방비하는 것이 만세토록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는데 얼마 안 가서 이 명령이 있었다.
세종께서 여러 번 대신을 보내 여러분의 성들을 돌아다니며 시찰하게 하고 거도의 수령들로 하여금 쌓는 일을 감독하여 거의 마치었는데 임금께서는 남방의 해변의 성보가 완전하지 못한 까닭에 정분에게 명하여 다시 살피게 하고 이미 쌓은 것이라도 지리가 혹시 저기치 못하면 이를 옮기게 하고 그 쌓지 않은 것은 이를 쌓도록 하였으며 이니 종사관으로 하여금 도를 나누어 성 쌓는 상황을 감독하게 하였다. 정분이 고친 부분이 많았지만 역사를 감독하기를 만 1개월 동안에 마치도록 하여 독려하기를 매우 급하게 하니 원망하는 백성이 많았다. 문정시로 3권 문정초기년 9월 19일 경신 5번째 기사 도진무 황수신이 진법 연습을 하려다. 진법을 연습하는 것은 다만 유군과 적의의 침입을 받는 지방의 군졸만을 운동시켜 전진하여 싸우고 퇴각하여 지키는 형상을 하고 그 나머지 사절들은 형리를 지키고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군사들이 생각하기를 진법의 싸우고 지키는 방법은 다만 이 같은 것뿐이라고 여기며 행군의 완급과 전진하고 퇴각하며 한 곳에 모였다가 여러 곳으로 흩어지는 법은 전혀 익히지 않으니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지금부터는 매양 진법을 연습하는 날을 당하면 군진을 풀고 돌아올 때 행진을 만들어 그 깃발을 휘두르고 금고를 울리며 전진하고 퇴각하는 절차를 익히도록 하여 항식으로 삼고 그 25변지는 매월 초 2일, 12일, 22일에 돌려가면서 연습하도록 하되 병조, 도지무, 훈련, 제조는 장부에 기록하고 여러 사람이 서명하여 후일의 빙고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25변지는 25차례나 변형하는 진법이다. 그렇구나. 문정시록 3권 문정초기년 9월 19일 경신 6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방패군이 의장과 모제를 익히도록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장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방패군은 적을 방하는 선봉이므로 그 쓰임이 매우 기묘합니다. 건국 초기에는 옛날의 제도를 모방하여 이미 마병과 갑사를 설치했는데 얼미년에는 대장과 대부를 임용하여 방패로 삼고 혹은 이순무를 혼도로 삼아서 그 전진하고 퇴각하는 절차를 가르쳐서 마병, 보병 두 병대가 번갈아 기각이 되었으니 다른 병대와 더불어 법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래에는 방패가 영선에만 힘써서 본업이 장차 폐지하게 되었으니 지금부터는 매양 번상을 당하면 건장하고 성실하고 영호한 사람 20명을 뽑아서 훈련관으로 하여금 날마다 교훈하고 연습시켜 모제를 성취하도록 하고 또 의장도 익히고 또한 전례에 의하여 거듭 밝혀서 연습하도록 하고 훈련관에서 가르쳐서 연습하는 일이 부지런한가 태만한가를 병조와 집무소에서 일정한 때가 있어 검찰할 것입니다. 만일 혹시나 교훈하는 태도가 부지런하지 못하거나 다른 곳에서 역사를 한다면 유사로 하여금 논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을민년은 1415년 태종 15년이며 기각은 전후 상응에 하여 적에게 대합니다. 문정시록 3권 문정초기년 9월 19일 경신 7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사복시에 기르는 말을 검사 핵실하는 방법을 종목별로 진술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장에 의가에 아뢰기를 사복시에서 기르는 말이 혹은 달리기를 너무 지나치게 하기도 하고 혹은 짐을 싣기를 너무 무겁게 하기도 하고 혹은 먹여 기르기를 절차를 잃기도 하여 여유에서 병이 나게 되었으며 또 안구가 또한 부서지는 것이 많으니 지금 속병전과 강년의 교지에 의하여 검사 핵실하는 방법을 종목별로 진술을 하겠습니다. 1. 마필은 6변으로 나누어 매 1변마다 녹관 1인이 기르는 일을 감독하고 제조는 달마다 그 마필을 살찌고 여인 것을 조사하여 1등에는 5분을 주고 2등에게는 4분을 주고 3등에게는 3분을 주고 4등에게는 2분을 주고 5등에게는 1분을 주어서 성직을 상고할 때는 이르러
15분 이상이 된 사람은 상등이 되고 14분 이하가 된 사람은 중등에 두고 그 중에 너무 심한 사람은 하등에 두게 하고 능히 부지런하고 근실하여 말을 잘 길들여서 만약 임금이 탈만한 말이 그 중에서 나오게 된다면 별도로 3분을 주고 그 다음 양마에게는 별도로 2분을 주어서 출척에 빙고하도록 하고 매 등급마다 상등을 차지하여 분수가 많아서 능히 그 임무를 처리한 사람에게는 3년에 한 차례씩 제조가 계문하여 녹용하게 하소서. 1. 매 변마다 한 명의 녹관을 위임하여 병이 들거나 혹은 지방에 출장하거나 혹은 복제와 기일로 인하여 점검이 미진한 점이 있거든 겸간 중에서 부지런하고 근실하여 능히 사무를 주관할 만한 사람 6명을 뽑아서 녹관과 더불어 같이 맡게 할 것이니 그 권선 징악하는 방법은 또한 녹관의 예의에 의하여 3년에 한 번씩 분수를 통틀어 상과하여 계문해서 서용하도록 하소서. 1. 내사 복시에서 기르는 말은 본디는 일정한 필수가 없어서 하루 동안에 한 필의 말만 오래 타게 되므로 이로 인하여 여기고 피로곤하여 병이 발생하는 것이 매우 많으니 지금부터는 필수를 정하여 평상시는 20필로 정하고 일이 바쁘면 30필로 정하여 번갈아 서로 타도록 하고 그 먹여 기르는 방법과 추린하는 절차는 덕응방을 관장하는 목관 이묘로 하여금 나눠 맡게 하고 제주는 달마다 살펴서 이긴 사람은 1분을 주고 성적을 상고할 때에는 이르러 3분 이상이 된 사람은 상등으로 2분 이하는 된 사람은 중등으로 하되 그 중에서 너무 심한 사람은 하등으로 하여 위의 항목 말은 그리 파리하고 피곤한 데 따라서 본시의 말로서 교체시켜서 1개월 안에 교체한 말이 많은 것은 이기지 못한 것과 같이 되고 교체한 말이 적은 것은 이긴 것이 되고 비록 서로 비등하며 말의 살찌고 건장한 것과 여의고 피곤한 것으로 승부를 정하게 하소서. 1. 말을 기르는 것은 관원의 비교가 아니니 밤낮으로 기르는 것을 감독하여 만약 권성직하는 법이 없다면 먹여 기르는 일을 힘쓰지 아니하여 말은 유의해서 손상되게 될 것이니 또한 관원의 예의에 의하여 몫몫으로 나누어주고 만 6개월이 되기를 기다려 25분 이상이 되면 별도 100을 주고 15분 이상에게는 별도 50을 주고 4분 이하에는 별도가 없으며 그 중에서도 너무 심한 사람에게 도 100을 삭제하소서. 1. 본시의 말을 타는 사람은 사무가 비록 기묘하지만은 않더라도 반드시 좋은 말을 골라 타게 될 것이니 혹은 기르는 말을 때리고 이를 빼앗아 다른 곳에 횡행하면서 혹시 시일이 지체될까를 염려하여 이틀 걸릴 것을 하루에 빨리 달려가게 하고 이로 인하여 말은 여유와 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타는 말과 짐 싣는 말을 그 수고로움과 편안함을 나눠 윤번으로 정하여 주고 길들지 않은 말과 병든 말을 제외하고는 사사를 고쳐서 차지하는 사람은 엄하게 취재를 가하고 그 명령을 받아 타고 갈 사람도 또한 기묘한 것과 보통인 것과 기묘하지 않은 것을 상고하여 3패를 만들어주되 만약 월등한 말을 졸라서 타는 사람은 다만 말 한 필만 주고 말 2필을 함부로 타는 사람과 사무가 기묘한데도 즉시 말을 내주지 않은 사람은 제조에게 아뢰서 계문하여 과제하게 하소서. 1. 덕응방은 연과 안장을 오로지 맡고 있어 임무가 지극히 중요한 까닭으로 녹관으로 하여금 이를 맡게 하였는데 그러나 승려와 연과 안장 이외의 다른 안장은 그 밖의 일로 보게 되고 공교에서도 또한 즉시 보철하지 않으니 지금부터는 제조가 불시에 점검하여 만약 부서진 것이 있으면 녹관과 공조의 낭청의 계문하여 과단하게 하고 전수와 타고 앉은 사람이 소홀히 주의하지 아니하여 안장을 부셨거나 유실하게 한 사람은 뒤따라가서 유사에 입문하여 주의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덕응방은 사복시의 분사, 국내의 승려와 말 안장 따위를 맡아보던 곳이다. 별도는 출근한 날짜 수를 따져서 그 관원은 관원에게 나라에서 특별히 주던 도이다. 근무일수의 표지이다. 보처럼 헤어진 것을 깁고 깨매을 말한다.